방송인들의 꽃길 동반자 마이크 길만 걷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혜은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사실 많은 카페들이 바빠지곤 하죠. 바로 2018년 다이어리를 앞다퉈서 출시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사실 이 다이어리 먹으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다이어리를 사려고 정말 좋아하지도 않는 음료를 시켜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사면서 어쩌다 보니까 착한 친구가 되어 있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2018년 다이어리 준비하셨나요? 새로 산 다이어리에 정말 소중한 추억들이 꼭꼭 담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마이크 길만 걷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사실 제가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심쿵 하는데요. 네, 정말 딱 야구 경기를 직접 보고 있는 듯한, 직관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시는 분이죠. 장용철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용철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메이저리그 하이라이트 더빙으로 찾아뵀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 마이크 길만 걷자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장용철 캐스터가 아닌 오늘은 저 이제 함께 진행을 해주실 아나운서로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여성 MC와 함께 맨날 그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더빙을 하다가 같이 방송을 하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서 오늘 재밌게 한번 촬영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철 아나운서 혹시 제가 앞에 다이어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이어리 준비하셨나요? 제가 사실 좀 계획을 단기 계획만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아니라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계획을 조금 세우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셔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2018년 큰 목표는 하나 세웠는데 제 목표가 이제 하이라이트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중계 캐스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서 큰 목표를 한번 세워놔봤습니다. 그럼 그런 중계 스케줄을 또 이렇게 적어 내려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이어리가 빽빽하게 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의 꿈을 또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 있다고 해요.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그 채용 과정이겠죠? 그 중에서 꽃은 면접이 아닐까 면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고민고에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혼자 고민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날려버립니다. 고민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민고에서 면접 준비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장윤철 아나운서 지금 아이비스포츠에서 캐스터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활약을 하시기까지는 참 많은 그런 면접들이랄까 과정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류도 수도 없이 지원하면서 떨어지고 면접장에 가서도 긴장을 정말 많이 해서 탈락의 고배를 너무 많이 마셨죠. 그럼 좀 면접을 많이 보신 만큼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장윤철 아나운서가 면접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해봤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비스포츠에 붙었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면접이 딱 서류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오겠죠?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거기서부터 사실 막막함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아무래도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먼저 회사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애정이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정보를 얻으시는 건가요? 보통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일했던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방송국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직접 모니터링까지 해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서서 진행을 해보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 진행자에게 필요한 점이 무엇일까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방송국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고 또 내가 그 방송국에서 하고 싶은 방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그럼 면접을 딱 이제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서 사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질문을 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요새 추세는
공통 질문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런가요?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 네.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 이 질문은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공통 질문보다는 제가 제출한 이력서, 그렇죠. 이력서를 보고 저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면접에서 고배를 많이 마셨던 이유는 네. 제가 절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절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질문을 대답을 본인인데도 못했습니다. 네. 왜 그러신 거죠? 아무래도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도 컸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할 때는 알기 쉽고 편안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장인솔 아나운서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내고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이 서류 통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조금 예쁘게 포장을 하려는 네. 경향을 많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끔씩. 그렇죠. 그래서 정작 면접에 가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내가 뭐라고 썼더라 싶은 적도 저는 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뭐 이 솔직함이라는 게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자기소개에서도 좀 많이 드러날 것 같은데 네. 자기소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20대 많아야 중후반인데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해봤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그렇죠. 했겠습니까? 네.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마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첫사랑 얘기를 한 것처럼 네. 면접관들이 집중을 해서 제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장을 하기보다는 네. 어떤 근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렇죠. 풀어내신다는 거죠. 네. 그럼 하셨던 자기소개 중에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 이렇게 했더니 좀 면접관들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 싶은 자기소개가 있다면 살짝 맛보기로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갑작스럽게 갔던 자기소개가 있었는데 네. 리포터를 하게 됐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리포터. 그때 했던 자기소개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저는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직접 대면했다고 얘기했어요. 100만 명이요? 네. 제가 실제로 대기업 마케팅 인턴십도 하고 서비스직도 하고 네. 국내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대외 활동이랑 사회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진심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리포터로서 꼭 가져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제가 앞에 있는 카메라를 시청자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뷰와 함께 이 방송을 시청자들에게 직접 전하는 리포터가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네. 정말 상대방이 제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제 경험을 녹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집중을 해서 고개를 들고 제 눈을 보면서 들어주시는 걸 보고 그때 이 면접이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드셨네요. 네, 생각보다 그 결과가 합격이라고 아우. 결과를 얻어냈죠. 네,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통한다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사실 좀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통 질문을 요즘은 많이 안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꼭 듣고 오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뭐라 그러죠? 약간 나 의도를 모르겠는 질문들. 의도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어떤 거 타고 오셨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의외로 대답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뭘 타고 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저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보셨죠? 저도 비슷한 질문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뭐 뭘 먹었냐,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네. 전혀 방송과는 상관없는 그쵸? 개인적인 질문이 훅 들어올 때가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그 의도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대답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던져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방송인의 자질의 능력을 보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사실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면서 제가 그래서 먹방 프로그램을 정말 유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겹살을 먹게 되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하게 된다면 얼마나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앞에 계신 면접관님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는 대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질문 하나를 허투루 던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관분들이 정말 질문 받으면 당황스럽죠. 네. 어떤 질문 받았을 때 말문이 탁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그날 굉장히 좀 업돼 있었는지 몰라도 네. 계속 웃고 있었어요. 면접관 분들 앞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장영철 씨는 이미지가 우리는 앵커를 뽑는데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나?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그걸 듣고 지금처럼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됐는데 네.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멘탈이 나가서 네. 제가 당황하면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져서 완전히 빨개져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자신감 있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네. 얼버무리다가 결국 탈락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지금이라면 아주 뻔뻔하게 나갔겠죠. 아무래도 뻔뻔하게. 제가 웃는 인상이고 여기에서도 아주 잘 웃고 있기 때문에 저를 좀 편하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해주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앵커를 뽑는 위치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제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인상을 가지고 뉴스를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죠. 면접을 딱 볼 때는 막상 좋은 대답이 생각 안 나도 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러니까요. 아쉬움이 항상 많이 남는 것 혹시 같아요. 전혜연 아나운서도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황당했다기보다 이 네. 압박 질문들을 가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압박 질문에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저를 이렇게 일부러 압박하시려는 게 보이는데 거기에 자꾸 말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와서 그냥 뻔뻔하게 해볼 걸. 어차피 떨어질 거 웃으면서 해볼 걸 이런 좀 후회도 많이 남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오면 이제는 극복할 수 있으시겠죠? 네, 저는 이렇게 뻔뻔하게 저도 장정 아나운서처럼 성찬유수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사실 저희가 아나운서 면접도 보고 뭐 리포터 면접도 네. 보시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스포츠 캐스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캐스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일반 면접과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카메라 테스트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를 뽑을 때는 네. 우리가 뉴스를 리딩을 하잖아요. 근데 하지만 스포츠 캐스터 같은 경우는 스포츠 뉴스를 1차적으로 리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2차 면접에 들어간다면 화면에 하이라이트 장면을 하나 띄워줍니다. 전혀 제가 보지 못했던 거. 즉석인가요? 네, 즉석에서 그 장면을 가지고 중계를 해봐라, 더빙을 해봐라 이런 미션을 주시는데 그 장면에 맞춰서 제가 실시간으로 진짜 방송을 하듯이 대처를 해야 하죠. 그럼 평소에 좀 많이 경기를 보고 그런 영상들을 따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면접이 잡히지 않더라도 스포츠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우리가 인터넷에 하이라이트 영상이 항상 편집되어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더빙을 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면접을 위해서 평소에 뭐 스터디라든지 따로 하고 계시는 연습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캐스터 교육도 받았으니까 네. 같이 교육을 했던 사람들과 스터디도 진행하는데 뭐 저만의 더빙 합격할 수 있는 면접에서 그 더빙 미션을 줬을 때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전 3단계로 분석을 하거든요. 3단계요? 네, 첫 번째는 영상을 끝까지 그냥 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 아무 말도 없이. 네, 그렇죠. 그냥 선배 캐스터들이 했던 영상을 보면서 소리와 화면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장면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메모를 해둡니다. 메모를 듣고 해두면서 메모를 그렇죠. 한다.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축구라면 뭐 43분경에 손흥민이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에 맞았다. 이 정도만 메모를 해두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메모를 한 것 가지고 소리를 꺼놓고 메모를 통해서 화면을 틀어놓고 녹화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제가 직접 해보는 거죠. 아, 이제 실전처럼 그렇죠, 연습을. 그렇죠. 그렇게 미리 해줘야 면접에서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만약에 전혀 보지 않았던 영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연습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기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연습 방법이네요. 네. 이거 혼자 터득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알려주시긴 했는데 네. 영상을 보면서 한번 더빙을 해보라고 알려주긴 했는데 네.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네. 막막하죠. 그렇죠. 전 아무래도 아마추어였으니까 도저히 선배 캐스터분들이 하시는 거를 제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따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저만의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꿀팁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셨네요. 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저도. 면접 보시다가 좀 기억에 남는 특별한 에피소드나 웃겼던 것들이 네.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를 너무 참신하게 하는 분들. 자기소개를 네.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 네, 그런 있으시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자기는 자기의 단점을 장점으로 극복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소극적이고 외모는 괜찮았지만 적극적인 자세가 없어서 여자들한테 항상 차였다. 근데 내가 자세를 바꾸니까 단 한 번도 차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또 자기소개에서 갑자기 자기는 비보이 출신이었다고 하면서 비보이. 앞에서 설마. 비보잉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놀라면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거기에 멘탈이 나가서 제 자기소개까지 망쳐버렸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 시간이 아닐 때 그 자세나 표정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네. 되는데 앞에서 그렇게 행동들을 하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좋을지. 네. 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후기를 들어보면 앞에 계신 면접관님 분들이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뒤에 대기하고 있는 지원자들의 그 태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자기소개하는 분들을 보면서 멘탈이 나가서 떨어졌었는데 네. 그날 이후는 그냥 입은 웃고 있고 눈은 정면을 보면서 저만 생각해요.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앞에서 뭔가를 하든지 말든지 일단은 귀로 들려도 다시 제 것만 생각하자. 제 것만 생각하자면서 제 순서만 오로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오로지 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비보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장기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 또 고차 면접에 간 경우에는 시키기도 하시는데 장기 자랑 있으세요? 특히? 저는 사실 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스포츠 이 중계를 하는 걸 좀 장기로 살려요. 만약에 저희가 스포츠 캐스터 면접이 아니라 네. 보통 아나운서 면접이 진행되면 이 면접장을 리포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계를 하는 것처럼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오늘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면접장까지 오는 길을 중계하기도 하고요. 좀 제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살리는 편이죠. 장인철 아나운서만의 그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래도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고 캐스터를 꿈꾸고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주어지는 상황을 캐치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상황을 저만 제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기준에서 뭐 시청자나 아니면 제 옆에 있는 뭐 해설위원의 기준에서도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능력이 좀 뛰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약간 한 단어로 정리해보면 순발력? 네, 순발력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꼼꼼하고.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 몇 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 순발력이 아나운서는 항상 매 순간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뭐 면접을 볼 때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그런데 순발력을 평소에 어떻게 해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순발력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도 있어야 하지만 타고나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눈치가 없다는 소리도 들을 정도로 좀 무감각했을 때도 있었는데 네.
반복적인 연습이 최고인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네, 아무래도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한 번씩 그랬을까? 더 앞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미리 그것이 예방이 되더라고요. 그게 순발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면접들을 또 거치시면서 지금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신 걸 텐데 네. 사실 면접을 보고 나면 저희가 항상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네. 회복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성격이 무뎌서 그런지 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 내 자리가 아니었다. 아니면은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면접장 안에서 제가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빨리 다음번에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퍼하는 시간보다는 내가 못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현 아나운서는 네. 만약에 딱 탈락을 했을 때 네.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시는지요? 저도 사실 네. 좀 수많은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는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 떨어졌을 때는 정말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집에만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네. 이게 근데 탈락이 고차에서 떨어지면 또 고차에서 떨어지는 대로 안타깝고 또 서류에서 떨어지면 서류에서 떨어진 대로 또 슬프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너무 연연을 하다 보니까 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도 그냥 나를 알아주는 방송국이 어디에는 있지 않을까. 저 수많은 방송국들 중에 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그런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전현 아나운서도 멘탈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멘탈이 처음엔 약했는데 네. 이 탈락을 반복하면서 점점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탈락이 사람을 좀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돌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장용철 아나운서를 저희가 이 면접 가면 왜 자기소개할 때 본인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뭐 같은 아나운서입니다. 라고 무엇 같은 아나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용철 아나운서는 본인을 어떤 아나운서라고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렵네요 이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돌발적으로? 갑자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고구마? 갑자기 고구마가 고구마요? 떠오르요. 네. 고구마라고 얘기하면 흔히 답답하다 이런 네. 생각만 많이 하잖아요. 네. 하지만 사실 고구마는 이 겨울에 되게 달콤한 맛을 주죠. 그리고 그렇죠. 또 고구마가 자라나기까지 그 거친 땅에서 되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네. 사람들한테는 이 겨울에 단맛을 주기 때문에 네. 제가 사실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실패를 바탕으로 점점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청자들한테 단맛을 줄 수 있는 고구마 같은 아나운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돌발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도 생각해 오신 거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로 네. 제가 그냥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을 얻었네요. 장윤철 아나운서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정말 면접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들과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윤철 아나운서가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과장되지 않은 태도, 솔직한 그렇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준다면 나를 뽑아줄 방송국은 어디에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면서 오늘의 고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겠죠. 그렇죠. 뭘 해야 되죠?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겠죠. 좋은 컨디션을 또 당연히. 유지를 하고 네. 또 면접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문. 서류를 서류를, 꼼꼼하게 네. 작성해야겠죠. 서류를 우리 어떤 채용 정보가 있는지 장윤철 아나운서 채용 정보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채용 정보입니다. 부산 평화방송에서 아나듀서를 모집합니다. 마감은 12월 17일 5시며
자기소개서와 함께 성적, 졸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V로드에서 강서방송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이며 자유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인방송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채용기간은 12월 20일까지며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강원영동 MBC에서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기간은 12월 21일까지이며 지적 양식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 마이크 길만 걷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되게 긴장되는 자리고 네. 이렇게 2MC를 정말 오랜만에 해보니까 설레고 아주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자리에 꼭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장수 아나운서가 네. 또 나와주신다면 정말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야구 시즌이 네. 끝난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비시즌이죠. 네, 비시즌이 시작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야구 중계가 없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스포츠라는 게 1년 내내 하잖아요. 네. 야구가 끝나면 또 농구, 배구가 있고 네. 그게 끝나면 또 야구, 축구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라는 거 1년 내내 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야구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네. 저는 바깥에 나가기 싫을 정도의 이 한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외출하실 때 모자, 장갑, 손발을 꽁꽁 감아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추운 겨울 불청객 감기 조심하시고요. 비록 몸은 춥지만 열정으로 가득한 2017년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이크 길만 걷자!